소비자 문제로 시작해 지구 환경, 현대 의료, 식품 문제에 날카로운 경종을 울리는 언론인이자 평론가로 출판과 강연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는 후나세 슌스케가 쓴 책 절반만 먹어야 오래 산다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병은 그만 먹어야 낫는다. 야생동물도 사람처럼 병이 들거나 다치기도 하지요. 이럴 때 동물들은 어떻게 병을 치유할까요? 굴 속에 누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조용히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병과 상처를 낫게 하는 최선의 방법, 자연의 메커니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메커니즘은 본능을 다르게 표현한 말입니다. 우주의 이치이자 신의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능을 따르는 야생동물들은 자연의 메커니즘을 따릅니다. 병에 걸리거나 상처를 입으면 일단 먹기를 멈추는 겁니다.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몸의 활동은 생각보다 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새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을 때 소화와 흡수에 드는 에너지는 마라톤을 풀코스로 완주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비슷합니다. 단식을 하면 소화에 쓰이는 에너지가 치유, 면역, 해독 에너지로 바뀌어 몸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단식을 해서 느끼는 공복감으로 생명의 스위치가 켜지기도 합니다. 공복감을 느끼면 우리 몸은 일종의 위기 상태로 생각합니다. 경고 알람을 울리며 신체의 생명 유지 시스템을 일제히 작동합니다. 면역력, 자연 치유력, 해독력에 불어들어와 백혈구 등 면역세포가 증가합니다. 이 현상은 온몸의 세포에서 나타납니다. 세포 내에서 해독작용이 일어나고 온몸의 신진대사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렇게 온몸이 세포가 깨끗해지면서 생명이 활기차게 되살아나는 겁니다. 질병이나 상처 때문에 몸이 아플 때는 일단 먹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자야 합니다. 이것이 철칙이죠. 이 철칙을 따르면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되어 몸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이와 정반대로 행동하거나 그렇게 행동하도록 강요당합니다. 영양사와 의사가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환자를 꾸짖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영양학이나 서양의학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세뇌와 같지요. 의학계는 환자에게 새끼를 꼬박꼬박 먹기를 권합니다. 새끼를 꼬박꼬박 먹어야 병에 걸려 병원을 찾기 때문이지요. 아픈 사람이 없는 것이 의사에게 악몽과 같은 일이니까요. 일본 정부도 새끼를 규칙적으로 먹어라 라고 지도합니다. 사람들이 빨리 늙어서 병에 걸려 죽지 않으면 곤란하기 때문이지요. 일본 정부는 하루에 꼭 챙겨 먹어야 할 30가지를 권하기도 하는데 완전히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정부를 믿고 열심히 그 말을 따라 먹습니다. 필자는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도 쾌적하게 생활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기 마련이죠. 일일 일식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당황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냐고 말하며 분개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풍요로운 식생활, 진수성찬이야말로 행복의 상징이니 말입니다. 현대사회만큼 음식이 넘쳐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현대인은 갖가지 다양한 음식에 둘러싸여 있죠. 그런데 현대인은 예전에 없던 질병과 증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장 상태가 나쁜 것은 미국인입니다. 미국인의 건강 상태는 선진국 중 최저이지만 의료비는 최고입니다. 고도비만, 심장병, 당뇨병, 뇌졸중, 암, 알레르기, 우울증, 자살, 발달장애처럼 참담한 상태가 병든 초강대국의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문화적으로 점령당한 지 오래인 일본의 건강 상태도 미국을 뒤쫓고 있습니다. 특히 암, 심장병, 당뇨병 등 생활 습관병에 걸리는 사람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생활 습관에서
포식이 가장 나쁘고 그 다음으로 양식이 안 좋습니다. 양식이 안 좋다는 말에 귀를 의심할 것입니다. 고기나 스튜, 빵, 버터 등 다양한 서양 음식을 마음껏 음미하는 것이야말로 누구나 꿈꾸는 완벽한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동경하는 풍요로운 식생활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버럭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양식은 확실히 잘못된 식생활입니다. 필자는 현대 60대 후반입니다. 윤기나는 검은 머리카락에 역삼각형의 근육질 몸을 유지하고 있지요. 신체 나이는 30대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갑이 지났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에 가서 깜짝 놀랐는데 필자를 제외하고 동창생 모두가 백발이었기 때문입니다. 백발마저 듬성듬성 빠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제 검은 머리카락을 보며 염색 잘했네 라며 감탄했습니다. 원래 내 머리야? 라고 말하자 다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동창뿐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면 동년배인데도 확연히 늙어 보이는 친구나 지인이 많습니다. 백발은 노화의 척도라고 합니다. 40대나 50대 후배조차 머리가 하얗게 센 사람이 있어서 놀라곤 합니다. 물론 노화에는 개인차가 있지요. 무엇이 노화를 빠르게 만드는지 생각해 봤더니 새끼를 다 챙겨 먹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일본 언론 매체에서 1일 1식으로 큰 인기를 끈 나구모 요시노리 의사는 60대지만 머리카락이 검고 20년은 젊어 보입니다. 그를 보면 중장년 때 급격히 늙은 사람은 새끼를 챙겨 먹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더욱 공고해집니다. 일본에서 불식으로 유명한 야마다 다카오 선생은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이 가까워지는 노화가 진행된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불식을 계속하면 시간이 역행해 세포가 젊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단식과 웃음은 만병을 치유한다. 항암제로 죽임을 당한다라는 책을 내고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항암제가 맹독으로 암 환자가 독살당하는 것은 잘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암 치료에 대한 책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웃음의 면역학을 펴냈습니다. 웃음 치료법의 최전선 보고서이자 암을 비롯한 만병을 치유하는 교본입니다. 웃음이 면역력을 높인다는 것은 여러 실험으로 입증했습니다. 미국 웨스턴 뉴 잉글랜드 대학에서 희극 비디오를 보여주고 실컷 웃은 학생 그룹은 면역 글로불린 A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면역 물질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즉, 웃음은 인체의 방어 기능과 치유 기능을 높인다고 증명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각나는 것이 없나요? 그렇습니다. 단식의 효능과 복사판입니다. 만병을 치유하는 묘법으로 단식을 권하는 요가는 한편으로 웃음도 강하게 권합니다. 최근 웃음 요가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요가의 나라 인도에서도 웃음 요가가 성행하고 있죠. 이른 아침에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요가 동작을 마치면 모두 큰 소리로 웃습니다. 필자도 공원에서 웃음 요가 그룹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럽고 어색했지만 점차 정말로 즐거워져서 힘차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웃음의 마법입니다. 의사가 암을 고지할 때 체내에서 암세포가 검출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충격을 받고 얼어붙을 것입니다. 온몸의 핏기가 사라지고 무릎에 힘이 빠질 뿐만 아니라 절망이 온몸을 쑤시고 공포와 불안이 발밑에서 엄습할 것입니다. 만약 필자가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 하루 동안 사람의 몸에 얼마나 많은 암세포가 태어나는지 아느냐고 되물을 것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푹 숙일 테지요. 갓난아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루 평균 5,000개의 암세포가 태어나고 성인이라면 몸속에 수백만 개, 아니 수억 개의 암세포가 있는 것이 정상이라 합니다. 그러니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암세포가 발견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몸속에 암세포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의 몸에는 암세포가 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매일 5천 개나 되는 암세포가 생기는데 어떻게 대부분은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걸까요? 최전선에서 싸우는 병사인 NK세포를 비롯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발견하자마자 죽여서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암세포는 인체의 면역계에는 건강을 해치는 이물질입니다. NK세포는 그것을 인지하고 공격합니다. 정말 대단한 면역 네트워크죠. 그러므로 감염증을 치료하는 것처럼 암을 치료하려면 첫 번째도 면역력, 둘째도 면역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것은 암과 싸우는 병사 NK세포를 늘리기 때문입니다. 알기 쉽게 말하자면 NK세포의 전투력이야말로 암과 싸우는 자연 치유력 자체입니다. NK세포는 1975년에 발견되었는데 이 병사들에게는 흥미로운 버릇이 있습니다. 그 공격력이 주인인 사람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우울하거나 위축되면 병사들도 위축됩니다. 주인이 기운이 넘치면 병사들도 기운이 넘칩니다. 참으로 고지식하고 충실한 병사들입니다. 이 NK세포가 웃음으로 급증하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삶의 보람 요법으로 유명한 이타미 지로 의사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희극 전문 극장에 암 환자 19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담이나 유명한 코미디 극단의 희극을 보며 배꼽이 빠지게 웃게 한 다음 환자의 혈액 중 NK세포 활성도를 측정했습니다. NK세포 활성도는 암세포에 대한 공격력을 말합니다. 그러자 19명 중 13명의 NK세포 활성도가 상승했습니다. 한 사람은 무려 6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약은 지구상에서도 우주에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웃음이 가진 경이로운 면역력입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의 센치 박사는 NK세포가 강한 암 환자일수록 오래 산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환자의 NK세포 강도를 치료 전에 측정해 강함, 보통, 약함의 세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 후 생존율과 비교해 보았더니 강함이 83%, 보통이 62%, 약함이 40%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NK세포 활성이 강한 환자는 약한 환자의 2배 이상 더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암 치료의 근간은 먼저 NK세포를 강하게 하는 것, 즉 NK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시행하는 암 치료는 NK세포의 존재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NK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진행합니다. 당신이 암이라고 고지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병원에 보내질 겁니다. 그곳에서는 기계적으로 3가지 치료법을 시행합니다. 항암제, 방사선 치료, 수술이지요. 이것을 3대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이 치료법은 모두 NK세포를 죽이는 작용을 합니다. 그 전형적인 치료법이 항암제입니다. 항암제는 가장 중요한 암세포를 거의 죽이지 못하지만 항암제를 암 환자에게 투여하면 비교적 작은 NK세포는 항암제의 맹독성으로 잇따라 쓰러집니다. 결국 체내에 약 50억 개나 존재하던 병사들이 전멸합니다. 가장 기뻐하는 것은 암세포입니다. 방사선 요법도 마찬가지로 면역세포인 NK세포를 전멸시킵니다. 수술도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즉, 현대의 병원에서 실시하는 암 치료의 정체는 암 환자를 대량 살상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어느 대학 의학부에서 사망한 암 환자를 정밀 조사했더니 그중 80%가 암이 아니라 치료로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매년 약 30만 명의 암 환자가 학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소름 끼치는 지옥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어떤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병을 치유한다. 고맙다고 말하면 병이 낫는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냐라며 다들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한마디가 의학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심리요법입니다. 마음과 몸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웃음은 가장 쾌적한 마음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뇌에서 쾌감 물질이 분비되어 그것이 암과 싸우는 NK세포의 증식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양한 생명력을 증진합니다. 그야말로 경이로운 의료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감사에도 나타납니다. 감사는 긍정적이고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이나 대상의 사랑을 느끼는 상태지요. 긍정의 반대는 부정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입니다. 싫다라는 기분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일 때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면역학의 권위자인 아보 도우루 박사는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부정적인 심리 상태일 때 신체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라고 합니다. 즉, 일종의 긴장 상태지요. 그러면 불쾌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데 이것은 분노의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독뱀이 가진 독의 3-4배나 되는 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 호르몬이 몸속에 흐르면 욱하며 불쾌해집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몸속에서 독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 자극이 백혈구의 일종인 과립구를 늘립니다. 그와 반비례해서 암세포와 싸우는 NK세포는 줄어듭니다. 즉, 마음이 부정적이면 암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됩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드레날린은 혈당치를 올립니다. 교감신경의 긴장은 외부의 적에 대비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도록 에너지원인 혈당을 늘립니다. 마찬가지로 혈압, 맥박도 상승합니다. 즉각 도망치거나 공격할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지요. 이렇게 마음이 부정적인 상태가 되면 심신은 단번에 전투 태세로 돌아섭니다. 이 심신의 긴장이 스트레스가 되어 우리 몸이 피곤해집니다. 그러면 그만큼 치유력과 저항력, 면역력이 쇠퇴합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마음이 병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병의 치유도 늦어집니다. 병이 들었을 때 힘든 증상이 나타날 때는 고마워라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이것은 일종의 마법의 말이기도 합니다. 마음은 긍정적인 상태로 변하고 교감신경의 긴장이 풀리면서 부교감신경이 우세한 몸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쾌감 호르몬인 엔돌핀이 분비됩니다. 또 감동 호르몬인 도파민과 이성 호르몬인 세르토닌도 분비됩니다. 즉, 고마워라는 한마디가 쾌감, 감동, 이성을 몸과 마음에 가져다 주어서 생명력과 면역력을 높입니다. 이렇게 해서 병의 치유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고마워가 병의 치유 효과를 비약적으로 높인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설파한 것도 이런 원리를 바탕한 것입니다. 증오는 불쾌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을 스스로 몸에 생성하게 하여 고통을 늘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애정과 쾌감 호르몬인 엔돌핀이 분비되면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성인은 이 심신의 절묘한 메커니즘을 감각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기존의 서양 의학에서도 상상도 하지 못한 심신의 메커니즘입니다. 웃음과 감사는 몸을 변화시킨다. 기공의 달인이기도 한 야마다 의사는 재미있는 실증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근반사 테스트를 통해 고마워, 감사합니다라는 마법의 말이 심신에 구체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의 효과 덕택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먼저 피시험자와 마주서고 피시험자가 오른손을 쭉 앞으로 뻗습니다. 크게 감사한 일이나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뻗은 팔을 마주한 사람이 눌러도 팔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로 생체 에너지의 기가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좋지 않았던 일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니 팔이 쉽게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기가 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기라는 생체 에너지는 몸에 나타나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야마다 의사는 긍정적인 기는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근력을 증강하며 호흡을 편안하게 하고 혈류를 증대해 통증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최근에 뇌과학은 그의 신비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자극은 지각 정보로 대뇌 변연계의 입구에 있는 편도체를 전달합니다. 그곳에서 기억 정보를 이용해 어떻게 감정적으로 반응할지 결정합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좋은가 싫은가를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편도체가 좋다고 분류하면 쾌감 정보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싫다로 분류하면 불쾌 정보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야마다 의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자율신경 중추 시상하부에 자극이 전달되어 심장 박동수가 상승하거나 혈관이 수축하거나 혈당이 오르는 부교감신경 긴장으로 인한 반응이 나타난다. 즉, 좋다고 생각하면 쾌감으로, 싫다고 생각하면 불쾌감 등으로 몸이 180도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고마워는 그 스위치를 쾌감으로 전환하는 마법의 버튼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현명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모든 존재하는 것을 좋아하면 됩니다. 내게 생기는 모든 일을 좋아하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의학은 종교의 영역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요가의 가르침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진리에 사는 것이란 먼저 웃음과 감사로 사는 것이다. 단식이 건강에 좋은 10가지 이유. 미국의 유명 사회비평가 업튼 싱글레어는 단식할 마음이 든다는 것은 생물적 본능에 눈을 떴다는 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단식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요가의 메커니즘은 실로 단순합니다. 모든 병은 몸속 독에서 생기고 몸속 독에는 음식의 독과 마음의 독이 있습니다. 음식의 독은 대사 능력 이상으로 음식을 섭취할 때 몸속에 노폐물이 쌓입니다. 즉, 과식으로 인한 독입니다. 마음의 독은 고민이나 불안을 느낄 때 아드레날린처럼 유해한 호르몬 형태로 발생합니다. 독사 서너 마리의 독에 필적하는 맹독입니다. 이 독이 온몸을 돌아다니면 기분이 나쁘고 속이 메스꺼립니다. 단식은 몸속 독을 3단계에 걸쳐 신속하게 배출, 분해, 정화합니다. 1단계 자기정화. 생명은 인과 아웃으로 이루어집니다. 단식은 인을 막아서 아웃을 가속화합니다. 해독작용으로 우리 몸을 정화하면서 자연이 부여한 이상적인 상태로 돌아갑니다. 2단계 병소융해. 해독에 의한 자기정화는 병소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분해하고 정화합니다. 이게 바로 병소융해입니다. 전형적인 예로 암이 있지요. 암의 정체는 몸속에 있는 독을 한 곳에 모아서 혈액을 정화해 연명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단식을 하면 암을 제일 먼저 분해하고 소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조직 재생. 정화와 융해된 병소 부위에는 새로운 조직과 기관이 생깁니다. 자가 포식 현상입니다. 단식이야말로 진정한 재생 의료라 할 수 있겠습니다. 1번 체질을 바꾼다. 2번 기억력이 상승한다. 3번 에너지를 올바르게 사용한다. 숙변을 배출한다. 환경 독소를 배출한다. 혈관이 젊어진다. 유전자를 활성화한다. 스태미나를 강화한다. 면역력을 높인다. 활성산소를 줄인다. 단식 박사로 잘 알려진 고다 마츠오 의사가 단식의 10가지 효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효능을 알고 있는 의사는 거의 없습니다. 현대의학 교육은 단식의 효능을 일절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죠.
소식과 절식의 효용조차 묵살할 뿐만 아니라 단식을 하면 영양실조에 이를 수 있다며 완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표합니다.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는다고 맹신합니다. 완전히 잘못된 근대 영양학에 쇠뇌당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단식의 10가지 효능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단식이 만병의 통치약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